알쏭달쏭한 크립토 시장을 한눈에 담아보시죠. 전지적 코인 시점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어느덧 대세가 되어버린 코인. 이제는 코인을 투자하지 않는다면 일상 대화에서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 있죠. 나만 몰라서 손해본다라고 느끼셨다면 지금부터 전지적 코인 시점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에 눈여겨볼 수 있는 코인은 어떤 게 있을지 살펴볼 예정이고요. 보유하고 있는 코인에 대한 고민도 해결해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 방송이 50분 동안만 진행이 되는데요. 방송이 끝나도 암호화폐 시장은 24시간 동안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이 모든 순간순간 시장에 대한 힌트를 얻고 싶다라는 분들 위해서 하단에 QR코드도 마련해 뒀습니다.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다양한 정보들을 방송 이후에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QR코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어떤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을지 현재 상황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부터 비트코인 10만 달러 위로 올라서서 그 흐름을 이어가다가 다시 조금 힘이 약해진 모습입니다. 24시간 전보다는 1% 정도 하락한 모습이고요. 오전 9시 기준으로도 소폭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도 비슷하죠. 어제 오후부터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4,000달러를 눈앞에 뒀나 싶었더니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24시간 전보다는 1% 넘게 올랐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플도 1% 넘게 빠졌고 솔라나도 1% 가깝게 내림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밈코인들, 도지코인과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도 1% 넘게, 3% 넘게 전일 대비해서는 빠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상위단에 있는 코인들은 24시간 전보다는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눈에 띄는 코인 하나가 있기는 합니다. 체인링크가 전일 대비해서 17% 넘게 오른 상황이거든요. 체인링크 눈여겨보고 계신 분들 이런 시세 조금 지켜보시면서 향후의 추이까지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크립토 시장에 대한 관심이 이전보다 뜨거워졌기 때문에 이전과 다르게 또 흐름을 보여주는 코인들도 많아졌고요.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혼자서 해보려니까 참 쉽지 않다라고 느껴지기도 하시죠. 도대체 어떤 걸 참고해가면서 투자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같이 살펴볼 수 있을 만한 이슈들을 준비해 왔습니다. 하나씩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자, 세계 최대 운용사인 블랙록이 비트코인 투자를 권유를 했습니다. 한 2% 정도 담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다른 주요 자산군과는 상관관계가 조금 약하기 때문에 독립적인 수익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세세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 트럼프가 계속해서 미국을 암호화폐 중심국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부터 계속해서 강조해 오고 있는 모습이죠. 미국이 글로벌 리더가 되도록 하려면 중국과 아무래도 서로 견제를 하는 상황에서 이 암호화폐 산업의 주도권을 가져오는 게 중국을 상대로 우위를 점하면서도 미국의 이 경쟁력을 더욱더 확보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부분들 마찬가지로 전문가님과 함께 잠시 후에 더욱더 세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뒤에서 자세하게 살펴볼 이슈들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이슈, 일정 이런 것도 좋은데 나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게 가장 걱정거리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겠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전지적 코인 10점은 참여형 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전화로 주셔도 되고요. 문자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전화는 02-2638-3945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고 문자 보내시려는 분들은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나에게 지금 걱정거리인, 가장 고민거리인 코인이 어떤 건지 코인의 이름 그리고 매수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받아서 방송 중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다루지 못하더라도 다음 방송에서도 다뤄드릴 수 있으니까 꼭 서둘러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전지적 코인 시점으로 크립토 시장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QR코드는 방송 중에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방송 중에도 계속해서 힌트 얻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주실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시죠. 리트킴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리트킴입니다. 네,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네. 제가 요 몇 주간의 흐름을 조금 보니까 금요일 밤부터 조금씩 오르다가 조금 주말 동안에 화력이 있는 듯 하더니 일요일부터는 또 파사사삭 사그러드는 모습이 몇 주 동안 조금 이어졌다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지금 이 시점에 이 방송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주말도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지금 당장에는 어떻게 조금 흐름을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금요일이 보통 금요일에 이제 단기적인 방향성이 나와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주말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조금 낮아지기 때문에 금요일 혹은 목요일에서 이어져 온 방향성대로 이제 주말에도 그대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겠고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 다음에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 PPI 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차트적인 상황에서도 이 뭐 하락 시그널에 대한 패턴 같은 것들이 나와주긴 했었는데 그런 영향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봐줄 수가 있겠습니다. 금요일까지의 이 방향성대로 주말에 흘러간다. 이렇게 또 전문가님께서는 보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이 흐름이 이번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제가 방금 전에 뭐 네. 전반적인 시장 흐름을 좀 살펴보기는 했었지만 막 화력이 엄청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조금 주춤거리는 느낌이 있는데 이번 주말에는 그러면 이런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봐야 될까요? 이런 흐름이 이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이제 잠시 후에 비트코인 차트를 살펴볼 때 차트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오늘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뭐 이런 관점들이 뭐 크게 이탈되지 않는 한 제가 봤던 이제 시나리오가 이탈되지 않는 한 주말까지도 그런 방향성이 이어질 수 있겠다. 특별한 이슈나 뭐 호재 악재 등이 나와주지 않는 한 그렇게 진행될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뭐 큰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또 예측을 하고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이슈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 좋을지 저희가 앞에서 만나봤던 이슈들 하나씩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블랙록과 관련된 얘기였죠.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비트코인을 2% 정도 보유하는 게 좋을 것이다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투자 수입원을 조금 다변화해라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일단 이 블랙록이 비트코인 투자를 이제 포트폴리오에 포함을 시키겠다라는 것은 네. 굉장히 큰 가능성을 시사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전통적인 이런 금융기관들은 이런 변동성이 심한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것을 꺼림칙해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뭐 비트코인 ETF, 이더리움 ETF, 그다음에 뭐 솔라나, 리플, 뭐 다른 각가지 코인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ETF 신청을 고려하는 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기관들의 입장에서 옛날에는 이거 변동 너무 심하네, 이거 건드리면 안 되겠다 였었지만은 요새는 이제 조금씩 이제 그 저항을 생각하는 게 이제 기준치가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라고 보여줄 수가 있겠고요. 지금은 이제 2%가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니에요. 높은 맞아요. 수치는 아닌데 그 이유도 이제 이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조금 강하다. 아직까지는 위험 자산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인데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트럼프 정권과 연관이 돼가지고 이제 친암호화폐 정책을 펼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들이 완화가 되면 될수록 이 기관들이 투자를 하기 더 용이해질 것이고요. 이 일반 투자자들도 투자를 하기 조금 더 용이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점점 앞으로 이 포트폴리오에서 채워 나가는 비중이 위험 자산 쪽, 이 암호화폐 쪽으로 조금 더 비중이 넘어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따라서 이거는 굉장히 좋은 큰 암호화폐 시장 쪽에 있어서 굉장히 좀 호재로 볼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자잘한 호재들이라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블랙록과 같은 전통적인 자산 운용사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ETF, 뭐 이더리움 ETF 이런 ETF에는 참여를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요. 이런 보수적인 성향의 자산 운용사가 이제는 암호화폐를 투자하는 것을 권유한다.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조금 열린 마음으로 다가
다가가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이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커갈 수 있는지 여러분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두 번째로는 트럼프의 행보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당선이 되기 전부터도 사실 주식시장에서는 트럼프 트레이드 현상이 일어났던 것처럼 암호화폐 시장의 열기도 굉장히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의 화력보다는 살짝 약해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트럼프가 계속해서 이런 강조성 멘트를 하고는 있죠. 네, 강조성 멘트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일단 그 멘트에 대한 이제 실제적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실제적으로 액션, 네, 액션, 네, 액션을 많이 취해주고 있어요. 이제 다음 이제 SEC 의장을 이제 뭐 폴 애킨스로 선정을 한다거나 라는 쪽으로 이제 친암호화폐론자 쪽을 이제 사람들을 많이 밀어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당선 이후에도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많이 완화되지 않을까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아직까지 뭐 큰 비트코인에 대한 악재라고 할 만한 게 딱히는 없어요. 이제 어제 PPI 수치랑 이제 실효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조금 큰 폭으로 상회를 해줬는데 실효수당 청구 건수는 높진 않았지만 PPI가 0.4%를 이제 예상치를 상회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었으나 이제 기존에 나와주었었던 수치들 뭐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의 이제 인플레이션 수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시장은 이제 분석을 했던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전에 금리 인하 예상률이 이제 25 베이시스 포인트를 예측을 했었는데 이 가능성이 99.9%까지 올라갔었어요. 근데 이제 어제 PPI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98%를 유지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굉장히 조금 낙관론적으로 볼 수가 있겠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이제 다음 주에 뭐 일본 금리, 미국 금리가 나와주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변동성이 조금 강하게 나와줄 수도 있겠다. 근데 다만 지금 이 시장은 금리 인하를 이제 거의 확실시하고 있는 분위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구간서부터 이제 말씀드렸었던 뭐 주말부터 혹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상승세가 지속이 된다면은 선반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겠구나라고도 이제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미국에서도 이제 다음 주에는 FOMC 회의가 개최가 되면서 금리 인하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크립토 시장에도 조금은 변동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만약에 이번 주말부터 상승 흐름이 이어진다면 다음 주에도 어느 정도의 그 기조는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트코인의 흐름은 트럼프가 만약에 취임을 본격적으로 해서 행정부가 시작이 된다면 그때부터 다시 한번 화력을 뿜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까요? 다시 한번 볼 수 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구간이라고 할 만한 구간들은 이제 10만 달러예요. 그렇죠. 10만 달러가 실미적 이제 매물대라고 해야 될까요? 맞아요. 계속 그 부근에서 네,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99,000을 찍었을 때도 15만 달러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안 해요. 10만 달러를 찍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 10만 달러 부근을 확실하게 돌파를 해주고 지지가 나와주는 모습이 나와야지 그 다음부터 이제 뭐 11만 달러, 12만 달러 이렇게 순차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비트코인이 되게 이제 굉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나와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자세한 거는 잠시 후에 비트코인 차트를 살펴볼 때 그때 다시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잠시 후에 비트코인 흐름과 관련해서는 더욱더 자세하게 짚어볼 예정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기준으로 지금은 저항대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완연하게 지지라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때까지는 여러분이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갖고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슈들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꼼꼼하게 짚어주시는 리트킴 전문가님의 앞으로의 향후 이 분석까지도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QR코드는 저희 방송 끝날 때까지 열려 있으니까요. 서둘러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전문가님과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이슈들을 통해서 코인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전문가님은 이전부터 그때그때 오를 수 있을 만한 우리가 조금 공략해보면 좋을 만한 관심 코인들을 공개를 해와 주셨는데요. 이전에 언급하셨던 코인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같이 한번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코인이 전략과 또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을까요? 일단 이 관심 코인을 저희가 커뮤니티에서 네.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제 제가 또 이제
뭐 백테스팅까지는 아니겠지만 제가 드렸던 종목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는데 굉장히 수익본 종목들이 많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계속해서 새로운 게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뭐 그렇다고 뭐 이런 관심 코인을 막 하루에 막 10개, 20개씩 드리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네, 저도 이제 수익 가능성이 최대한 높은 거를 이제 관심 코인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한 11월 초부터 시작을 했었을 때 아직까지도 이 리뷰를 할 만한 코인들이 한 8종목 정도는 남아있다. 10종목 정도. 따라서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리뷰할 코인은 시아 코인이고요. 11월 26일에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일단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었던 모습이었고요. 8.5원에서 9.05 구간 저항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해준 모습이었었어요. 따라서 이 매물대 구간을 돌파해주고 리테스트가 나와주는 시점에서 매수 관점으로서 한번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따라서 이 9.5원 정도 되는 이 수평 저항선 부근을 돌파하고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는 이 시점들에서 진입이 가능했었다. 진입을 하셨었더라면은 이 저점 대비 최고점 대비 저점에서 최고점 대비 수익률이 플러스 27.76% 정도로 이제 강한 수익률을 보셨었을 거라고 이제 예측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구간들이 이런 돌파하고 리테스트 나와주는 구간들이 굉장히 손익비가 좋아요. 왜냐하면은 손절은 이 매물대 기준으로 뭐 마이너스 한 1, 2%라고 본다면은 수익률은 이 최대치의 수익률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을 이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코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타체인이란 코인이고요. 제타체인 같은 경우에는 이 차트에는 나와 있지 않고 있지만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라고 상승 반전형 패턴이 나와주었었어요.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은 이제 저점을 높여주고 고점 부근, 매물대 부근을 방어해주는 이제 상승 반전형 패턴인데 일반적으로 이 고점 넥라인 저항 부근을 돌파를 해주면은 이 기준만큼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넥라인 부근이었던 이제 1016에서 1100원 정도 구간이었는데 1016에서 1100원 구간을 돌파해주고 이 가로줄이 11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돌파해주고 리테스트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이 나와 주었을 때 등장했을 때 진입을 하셨더라면은 제타체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저점에서 최고점 대비 수익률이 플러스 28.21% 정도로 등장을 했었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여태까지 관심 코인으로 공개를 해주셨던 코인들이 어떻게 전략과 맞아 떨어졌는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두 가지 코인을 만나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시아 코인 만나봤죠. 11월 26일에 전략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이후로 27% 넘게 상승한 모습이었습니다. 돌파한 다음에 소위 말해서 쉬어가는 이 횡보 구간이 나온다면 그때가 가장 공략하기 좋은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전략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타체인도 11월 27일에 전략을 제시해 주셨는데 현재로서는 28% 넘게 오른 상황입니다. 저항 구간을 돌파하게 된다면 그 기준점 대비해서 그만큼 다시 올라간다라는 의견으로 접근을 해주신 건데 전략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면서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는 상승분을 제대로 안겨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의 이런 관심 코인들 놓치셨다고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새로운 관심 코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 지나간 거 말고 지금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는 코인을 바로 말해달라라고 하시겠죠. 그럼 바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자리에서 가장 접근해보기 좋은 정말 수없이 많은 코인이 있지만 그중에 어떤 코인이 딱 발탁이 됐을까요? 네, 일단 여러분들에게 좋은 종목, 이 좋은 코인 어떻게 소개를 드릴까 하고 제가 하루에도 코인을 한 수십 개를 봅니다. 많게는 수백 개도 보고요. 근데 보았을 때 굉장히 지금 상승 추세 중에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단계에서 좋은 눌림 구간을 잡아야 되는데 무슨 코인을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딱 한 종목을 준비해서 나와 주었습니다. 오늘의 관심 코인은 바로 이제 아토큰 코인이고요. 아토큰을 왜 관심 코인으로서 가져오게 되었나를 이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차트상으로 살펴주신다고 합니다. 지금 상승 추세인 중에 눌림목이 조금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추세가 꺾이지 않은 상태에서 눌림목이 나온다면 뭔가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모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오늘의 코인도 바로 그런 코인일 것 같은데요. 그럼 차트상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네, 차트로 넘어가서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차트는 이제 아하토큰 이제 일본 원화 차트이고요. 일단 하락 추세선이 보수적인 관점으로서 좀 그거 보았을 때 이런 하락 추세선에는 상단부가 존재를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겠고, 이 저항 매물대라고 볼 수 있는 이쪽 구간, 가로줄 구간, 매물대 구간이 저항 가격대가 8.5원 구간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 상승 채널, 이 상승 추세를 작도를 해 보았을 때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을 종가 기준으로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어제자 캔들 패턴이 이제 이틀 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하고 있었던 모습이었으나 이 8.5원 수평 저항선을 종가 기준 돌파를 하지 못한 모습이에요. 따라서 이쪽 구간에서 재차 한번 조정을 주고 이쪽 구간에서 눌림이 발생하면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이 가까운 곳에 저항선이 존재를 하고 있는 8.5원 구간을 종가 기준으로 돌파를 해야지 의미가 있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고요. 8.5원 구간을 종가 기준선으로 돌파를 성공해 주게 된다면은 이쪽 구간에서 바로 매수를 하셔라가 아닌 돌파를 하고 나서 리테스트 반등이 나와준지 의미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 저항 구간을 돌파 혹은 지지 구간을 이탈을 했을 때 트랩 구간들이 나와줘요. 트랩 혹은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제 휩소라고도 하죠. 그런 구간들을 거르는 방법이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돌파 혹은 이탈을 할 때 거래량을 포함을 하는가, 거래량을 포함을 하는가를 체크를 하셔가지고 그런 함정 부분들을 거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강조를 드리는 돌파 이후에 리테스트, 돌파한 구간을 다시 테스트해 봤을 때 지지가 나와주느냐, 이 두 가지 정도로 이제 함정들을 걸을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강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돌파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돌파하고 나서 리테스트가 나와주는 시점에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다. 가격이 돌파를 하고 계속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줘요 라고 한다면은 이 올라와주는 상승 추세선을 기준으로 가격이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은 이 상승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는 한 홀딩 관점을 유지해 볼 수도 있겠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전고 기준 매물대 구간이 이 종가 기준으로 보았을 때 10원 정도 되는 구간이 있어요. 그럼 10원 정도 구간을 1차 목표가 부근으로 산정을 하고 진행을 해볼 수도 있겠다. 10원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이 상승 채널의 상단부선 이런 구간 아니면 이런 구간까지도 홀딩 관점을 유지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의 관심 코인으로는 아하토큰 만나봤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승 추세에 있었던 코인이지만 잠깐 조정이 나오면서 눌리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럴 때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항상 따져봐야 되는 게 또 거래량이겠죠. 거래량이 만약에 강하게 동반이 되면서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바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돌파가 조금 나오려다가 다시 한번 주춤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 이후를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시다가 그 다음에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가격적인 전략까지도 좀 제시를 해주시긴 했지만 그래도 추가적인 전략을 제대로 받아야 공략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QR코드 열어두고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는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만 열려 있으니까 서둘러서 스캔해서 들어오셔서 앞으로 향후 대응 전략들까지 다 이 안에서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관심 코인까지 만나봤고요. 현재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같이 한번 다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저희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했었지만 조금 더 나는 비트코인이 대장격이기 때문에 더 자세히 알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럼 비트코인이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실 것들은 이제 알트코인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아니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따라서 비트코인 차트 넘어가서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이제 비트코인 달러 차트 4시간 봉이고요. 어제도 그렇고 지난 방송에서도 그랬고 제가 말씀드렸던 시나리오대로 가격이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일단 삼각 수렴 패턴을 상방으로 돌파를 해 주었다. 상방으로 돌파를 해 주게 된다면은 한 가지 시나리오를 드렸었어요. 이 이전
전고 매물대 구간인 101,900달러 부근을 돌파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돌파를 하지 못하고 저항을 받아주고 가격이 조정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삼각수렴 패턴에서 이 매물대 구간 돌파를 실패를 하면서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으로 이 패턴이 전환될 수도 있다라고 어제 방송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금은 이제 저점을 높여주고 고점 부근을 방어해주는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임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의 특징은 뭐냐? 일단 상승 반전 형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 넥라인 구간, 이 저항 매물대 구간을 성공적으로 돌파를 해 주어야지 이 패턴이 완성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의 진행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상승 반전형 패턴이니까 무조건 상승이 나와주겠지라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안 되고요. 모든 패턴은 100%의 신뢰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확률을 조금 뭐 6대4, 7대3 정도로 높여주는 것 뿐이지 정확한 거는 이 지지와 저항 구간을 돌파하느냐, 이탈하느냐를 이제 두 눈으로 직접 보셔야 정확하게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설명을 들어볼 수가 있겠고, 만약 이 고점 부근을 계속해서 돌파를 실패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하락 추세선이 이렇게 연장이 될 수도 있어요. 어센딩 패턴에서 다시 삼각수렴 패턴으로 전환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 구간 또 어떻게 체크를 하느냐? 이 101,900달러 부근을 돌파를 하였으나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못 해준다면은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보다는 이 삼각수렴 패턴의 형태로 진행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아직까지는 이 기존 수렴 상단 부근이 조금 유효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 1,900달러, 101,900달러 부근을 돌파를 실패하고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이 진행이 된다면은 이 98.3K, 98,300달러에 존재하고 있는 이 수렴 상단 리테스트 혹은 지지 매물대 구간까지도 떨어질 수 있겠고요. 이쪽 구간도 이탈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올라와주고 있는 수렴의 상단 지지선 가격대로 따지면은 어느 시점에 따라서 터치를 하냐에 따라 다를 것 같기는 하지만 저는 97.2K에서 5K 정도 사이 순간에서 터치를 해줄 것 같아요. 그럼 97.2K에서 5K 정도 구간에서 터치를 해줄 때 반등이 나와주게 되고, 반등이 나와줄 때 이 상승 반전 패턴 혹은 상승 반전 캔들 패턴이 완성이 돼준다면은 이쪽 구간에서도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이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점을 높이면서 진행되는 상승 반전형 패턴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10만 달러 위로 올라갈 수 있을지의 여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98,300달러에서 지지가 되는지 일단 1차적으로 확인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혹시나 이 하방으로 조금 더 이탈된다고 하더라도 97만 2천 그리고 97만 5천 정도 선에서는 그래도 반등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주고 있으십니다. 만약에 신규 매수 관점에서 아니면 추가적으로 조금 더 비중을 늘려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전략들 조금 참고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도미넌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55%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정도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역시나 비트코인이 대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네. 비트코인이 보통은 조금 주춤했다라는 생각이 들면 알트장에 이 불장이 왔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뭔가 시소가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네, 일단 도미넌스를 보기 전에 이제 도미넌스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 도미넌스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 들어보자면은, 비트코인 도미넌스란 이제 암호화폐 시장 속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 검정색 선이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이고요. 이 아래쪽에 보이는 이 차트 캔들들이 이제 도미넌스의 가격을 나타낸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검정색 선이 아까 방금 전에 차트를 보았을 때 삼각수렴의 형태로 응축 중인 모습이었잖아요. 따라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은 횡보하고 있다라고 봐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승 추세였으나 고점을 낮춰주고 있는 하락 추세로 진행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도미넌스는 하락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제가 준비해놓은 이제 왼쪽 표로 대입을 해서 보게 된다면은 비트코인의 가격은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는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대상승, 즉 불장이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불장이 진행이 된다라는 것은 이 차트가 6시간 본 개념입니다.
따라서 6시간 본 개념은 한 3일에서 4일 정도 지속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다만 최근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가 이제 상승세가 워낙 강하게 이렇게 올라가줬었던 모습이기 때문에 물론 롤러코스터 마냥 이제 올라갔다가 한 번에 훅 떨어지진 않겠지만은 네. 이제 조정, 어느 정도의 단기 조정은 나와줘도 이상한 구간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주셔야 되고요. 막 다른 사람들 막 리플 막 1,000원에 사가지고 막 4,000원에 팔고 이러니까 조바심이 나도 나죠. 돈 벌어야 되는데 나도 진짜 막 이러면서 막 포모 현상이 올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 뉴스 같은 거 보고 막 이제 막 주위 사람들 말 들어보니까 막 리플이 막 100달러를 간다 하네, 네. 뭐 500달러를 간다 하네 이런 거에 빠지시면 안 되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런 호재 같은 뉴스들을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기술적 분석을 못 하신다면은 제가 해드릴 테니까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도움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따라서 지금은 이제 불장을 의미하고 단기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형태이지만 이 단기 조정 구간 속에서 좋은 눌림 구간을 매수를 하셔가지고 이익 실현을 나가는 쪽으로 방식으로 선택을 하셔야지 무턱대고 리플 10,000원 갈 거야, 뭐 솔라나 50만 원 갈 거야 하면서 그렇게 사셔가지고 진입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점을 한번 강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비트코인의 가격은 횡보를 하고 있는 와중에 도미넌스가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 3, 4일 정도는 알트코인이 오를 수 있는 가능성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슈에 너무 휘둘리기보다는 여러분이 직접 보는 눈을 기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눌림 구간에 있는 코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세세하게 들여다보시고요. 이 코인들 안에서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실시간으로 살펴보기 좋은 코인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도 체인링크 전일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어떻게 살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체인링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럼프 관련 이슈가 있어요. 따라서 트럼프 관련 이슈 때문에 이런 급상승세가 나와준다라는 점을 일단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체인링크 같은 경우가 23년 7월 정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상승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었던 모습이에요.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상승에 의한 이제 조정이 진행이 되었었으나 이 조정 구간의 하락 추세선 상단부 구간을 성공적으로 돌파를 해준과 동시에 이 매물대 구간도 돌파 이후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게 됨으로써 현재 상승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는 점을 알아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은 이제 상승 채널 상단부 구간, 저항 구간, 이쪽 구간에서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돌파를 이제 트라이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상승 채널 상단부 구간을 성공적으로 돌파 마감을 해주게 된다면은 그 다음 저항 구간인 이 아까 보았었던 23년 7월부터 진행이 되고 있었던 상승 채널의 상단부 구간까지도 가격이 올라갈 수 있겠구나. 그 구간 가격대는 48,400원에서 500원 선으로 예측이 되겠고요. 그럼 이 관점에서도 이 저항 구간을 성공적으로 돌파 이후 마감이 돼준다면은 이쪽 관점에서도 매수 관점으로서 한번 접근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항상 강조드리듯이 이런 추격 매수 관점은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들어볼 수가 있겠고요. 이 상승을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실패를 하지 못하고 저항을 받고 조정이 나주는 경우의 시나리오도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매물대라고 볼 수 있는 구간들이 단기적이지만 일단 가격대 따지면은 38,500원 선에 하나 정도가 있고요. 29,100원 정도 선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가격이 떨어졌을 때 이 38,500원 혹은 29,100원 정도 구간을 터치를 해주고 항상 말씀드리는 이 상승 반전 패턴 혹은 캔들 패턴이 마감이 되어 주셨을 때 이쪽 구간에서도 단기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다. 근데 다만 이런 구간에서 이 상승세가 가파랐을 때 잘못 물리면은 물린 구간이 최고점이 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진입은 하되 이 손절비를 굉장히 짧게 가져가시는 것을 한번 추천드려볼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우선 실시간으로 체인링크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같이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트럼프와 관련된 코인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상승 추세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모습이었죠. 지금 또 저항 구간에서 돌파를 열심히 하려고 또 시도하는 모습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성공적으로 만약에 돌파를 해서 그 위에 안착을 하게 된다면 신규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만약에 저항을 받고 내려오게 됐을 경우에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기술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기술적인 분석을 혼자서는 하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전문가님의 전략을 받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열려 있죠. 이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향후의 대응 전략들을 이 안에서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체인링크와 관련된 향후 전략 필요하신 분들 서둘러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만 보기는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두 번째 것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두 번째 코인은 이제 살펴볼 게 이제 시빅이란 코인이고요. 시빅 코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격이 어떤 형태로 움직이고 있는가를 한번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이제 시빅 일봉 원화 차트이고요. 시빅 같은 경우에는 하락 추세선 형태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저점을 올려주고 있는 상승 추세선이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따라서 이제 뭐 삼각수렴의 패턴이다라고 보기에는 이 중간중간에 빈 구간들이 많기 때문에 뭐 완벽한 수렴의 패턴까지는 라고 보기엔 조금 힘들겠지만 그냥 단기적으로 상승세가 강한 코인이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었고 터치를 해주고 상승 장악형 캔들 패턴 등장하고 매수세가 유지되고 있는 모습인데 이 하락 추세선 구간 상단부를 종가 기준으로 돌파를 실패해준 모습이에요. 최근에 급등이 나와주었었고 이 시비코인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을 보게 된다면은 최근 상승이 나와줬을 때 이전 거래량들과 비교를 해보았을 때 굉장히 강하죠. 굉장히 강한 거래량이 등장을 해 주었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락 추세선 상단부를 돌파를 실패를 했다라는 것은 이 단기간 내에 추후에 돌파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단기간 내에는 돌파를 하기 힘들 것이다 라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고요. 또 지금 이 제가 약간 보수적으로 상승 채널의 상단 부분을 설정을 해놓긴 했는데 원래 기존에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게 맞아요. 종가 기준으로도 상승 채널 상단 부분을 돌파를 실패를 해줬고 거래량으로도 보았을 때 지금은 하락 반전 하락 조정 쪽으로 지금 가능성이 5대5보다는 조금 높은 상황이니까 시빅코인 같은 경우에는 시빅 올랐으니까 나도 이제 뭐 시빅 뭐 다른 사람들 막 200원에 사가지고 300원에 팔았대 이러면서 이 추격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눌림 구간을 기다릴 만하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시빅 같은 경우 이제 이동평균선을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동평균선의 색깔은 이제 파란색이 20일, 주황색이 60일, 보라색이 120일, 검정색이 240일 이동평균선인데 지금 이 역별 이 하방 추세에서 정배열, 즉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고 있는 모습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전환이 되게 된다면은 현재 이동평균선이 응축이 진행 중인 모습이기 때문에 추후에 상방이든 하방이든 폭발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 역배열에서 하락 추세에서 상방으로 폭발은 잘 안 나오겠죠. 이제 정별에서 하방 쪽으로 폭발은 잘 안 나올 것이고요. 따라서 조정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렇게 올라와주고 있는 이동평균선들 구간에서 반등 유무를 체크를 하셔가지고 이쪽 구간에서 지금 눌림 구간이 온 것 같다. 터치를 해주고 뭐 일본 구간은 너무 기니까 뭐 1시간봉, 4시간봉 단위로 내려봤는데 터치해주고 뭐 망치형 캔들 패턴 아니면 상승 장악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줬네 이러면은 단기 관점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이제 목표가를 뭐 상승 채널의 상단부 아니면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에다 설정을 하고 진입을 해봐야겠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살펴볼 수 있을 만한 두 번째 코인 시빅으로 만나봤습니다. 명확한 어떤 패턴을 정확하게 그려내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조금은 어지럽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거래량이 실렸음에도 저항 라인을 시원하게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을 체크를 해봤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님께서는 오히려 하락 조정 쪽으로 조금 더 무게를 싣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최근에 단기적인 상승을 이뤄냈기 때문에 추격으로 매수를 이미 하신 분들이라면 추가적인 전략을 받아가시면서 대응을 같이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단에 QR코드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 열려 있는데요.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우리 리트킴 전문가님의 향후 전략들 꼼꼼하게 따져보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실시간 현황 체인링크 그리고 시빅 살펴봤고요. 비트코인과 관련해서도 현재는 99,000달러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는 있지만 98,000달러 초반대까지 해서 지지가 되는지를 여러분이 꼭 체크를 해보셔라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여기에 또 앞서서는 전문가님의 관심 코인이었죠. 아하 토큰까지 살펴봤습니다. 상승 추세 중에 눌린 구간이 나왔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거래량이 강하게 동반되면서 돌파를 하게 된다면 신규 매수도 괜찮을 것이다 라고 하셨으니까요. 이런 관심 코인과 관련해서도 향후에 추가적인 전략은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참여형 방송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시 후
후에는 상담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코인에 대해서 걱정이 참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로는 02-2638-394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나의 걱정거리인 코인의 이름,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전지적 코인 시점 실시간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고민거리인 코인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하나씩 바로 살펴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 코인, 참 한숨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분들에게는 이미 조금 기분 좋게 만들어준 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코인이죠. 리플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3,32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고요. 비중은 20% 실으셨다고 합니다. 계엄 때 급락 이후에 진입을 했는데 평단가 부근에서 자꾸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 불안하신 모습이에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라인까지 조금 지켜볼 수 있을지 전략을 제시해 주실까요? 일단 리플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웃음이 나올 만한 이게 볼 코인이죠. 때마다 이게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제가 한 3, 4년, 2, 3년 동안 제일 많이 요청을 받았던 게 왜 이럴까요, 도대체? 리플 도대체 1,000원 언제 돌파하나요? 1,100원 언제 돌파하나요? 2,000원 가나요? 이런 네. 질문을 많이 들었었어요. 리플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비상계엄 때 꼬리가 상당히 길었어요. 이제 상당히 강한 이제 페닉셀이 나와 죽었었는데 이제 그 시기에서 이제 진입을 하셨던 분들에게는 이제 코인장에 이제 박앤셀 장 박앤셀 때 딱 들어가가지고 맞아요. 이제 선착순으로 이제 딱딱 진입하신 분들은 지금 수익 구간이실 텐데 일단 차트 넘어가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에는 최근 상승세가 굉장히 강한 모습이에요. 4시간봉 차트인데 상승이 진행이 되고요. 뭐 응축 구간으로 조정이 진행이 되고 상방 돌파, 그다음에 응축 구간, 상방 돌파, 응축 구간, 상방 돌파, 응축 구간, 상방 돌파인데 이번 응축 구간 조금 달라요. 이게 이 조정이란 말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정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 조정이라고 부르는 것이랑 이제 기간 조정이라고 부르는 것들인데 시간 조정과 시간 가격 조정과 가격 조정이죠. 조정. 네, 잘못 말씀드렸네요. 저도 이게 말하고 나가지고 이게 뭔가 아닌데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아닌데 해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시간 조정이랑 가격 조정이 있는데 시간 조정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말 그대로 시간이 필요한 조정. 옆쪽으로 가격이 흘러갑니다. 뭐 삼각 수렴, 뭐 박스 형태 등등의 예시로 들어볼 수가 있겠고요. 이 가격 조정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하락으로 조정이 돼요. 그럼 이 가격 조정 같은 경우의 특징은 고점을 낮춘다, 저점을 낮춘다 등등인데 지금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 고점을 낮춰주고 이 저점을 낮춰주고 있는 하락 추세의 형태로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을 체크해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리플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게 되려면은 이 하락 추세선 돌파가 전제되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락 추세선을 상방적으로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무조건적인 상승이 나와주느냐? 그것도 아니고요. 이 고점 낮춰주고 있는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해주게 된다면 이 전고 기준 매물대 구간 3,600원 정도 선에서 종가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3,650원 정도 선에서 3,773원으로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 꼬리 기준으로 작도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돌파를 하고 나서 3,695원 정도 선을 성공적으로 돌파를 해야지 그 다음 전고점인 이 4,050원 정도 구간까지도 가격이 상승이 나와줄 수 있겠다라는 점을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질문 주셨던 분이 평단가가 3,300
3,320원이었나요? 네, 3,320원 정도 부근인데 약간 애매한 구간이에요. 이게 돌파를 계속해서 트라이를 하고 있는 시점이어가지고 이게 제가 지금 뭐 여기에서 손절을 해라 아니면 이익 실현을 해라 라고 설명을 드리기엔 약간 애매한 구간인 것 같고 비중이 생각보다는 조금 높으세요. 20% 비중이셔가지고 이거는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은 저는 지금 비중을 약간 줄일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수익 구간이긴 하니까 약간 비중을 줄이고 리스크를 조금 줄이는 형태로 진행을 할 것 같고요. 그 비중을 줄인 다음에 이 상단 부근을 돌파를 해주는지 유무를 체크를 하고 가격 상승 이후 이 추세선 부근에서 저항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쪽 구간에서 분할 익절 또 추가적인 분할 익절 혹은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제 최대한 버틸 수 있는 구간이 이 보수적인 수평 지지선을 그어 보았을 때 2,765원 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고점 낮추고 저점을 낮춰주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이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 하락 반전형 패턴이라고도 애매하지만 볼 수는 있어요. 따라서 이 추세선, 이 지지선까지 만약에 가격이 조정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여기에서 반등이 나와주는 시점에서 추가적인 매집을 통해 적어도 이 하락 추세선 안쪽으로 평단가를 형성을 한 이후에 떨어지게 된다면은 이런 구간에서 탈출하는 이런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상단부를 돌파를 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시기인 3,694만 그 다음에 또 돌파를 해준다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 저항 구간인 4,050원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지 유무를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리플 최근까지 참 무섭게 상승 흐름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 추세로 조금 돌아서기도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고민거리를 보내주신 분들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수익을 챙기면서 비중을 축소하는 게 좋을 수도 있다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이런 코멘트를 참고하시면서 향후의 대응 전략은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고민도 한번 짧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신규 매수 접근 관점으로 보려고 합니다. 크레딧을 한번 봐달라. 신규 매수를 고민 중인데 좋은 가격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하시는데요. 네, 이 크레딧 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근에 코인 그 리뷰를 통해서 이제 최근에 플러스 수익률 이제 500% 정도가 나왔던 녀석이에요. 이 크레딧 코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커뮤니티 조금 더 일찍 들어오셨었더라면은 그러게요. 이런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이제 신규 매수 관점으로서 고민을 하시고 계시니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레딧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전 일봉 최고점 구간이 1,645원 선이었는데 지금 최근에 상승세가 워낙 강했었기 때문에 이제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형태이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고요. 조정이 진행되고 있으나 이 최고점 부근 수평 지지선이라고 볼 수 있었던 1,645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가격이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따라서 이 어제자 캔들 패턴이 이쪽 구간에서도 매수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볼 수가 있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이게 또 4시간봉, 하위 시간봉으로 내려가 보게 된다면은 하락 반전 패턴이 또 등장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럼 이 하락 반전 패턴이 어떤 거냐? 이제 헤드앤숄더 패턴이라고 이제 이렇게 어깨를 그리고 왼쪽 어깨 그다음에 머리 오른쪽 어깨를 그리는 이제 하락 반전형 패턴인데 쌍봉과 비슷한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하락 반전 패턴의 이 왼쪽 어깨 부근 고점 수평 저항선 부근이 2,190원 정도 선이에요. 그럼 지금 이 어깨 부근을 돌파를 해줘야지 얘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신규 매수 관점으로서 살펴보게 된다면 두 가지 방안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2,190원 구간을 성공적으로 돌파를 마감해줬을 때 혹은 1,650원 부근에서 반등이 나와줄 때를 체크를 하셔가지고 단기적인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정말 강력한 상승 추세를 보여줬던 크레딧 코드의 신규 매수 관점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도 1,645원을 이탈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모습을 같이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2,190원을 완벽하게 돌파하는 경우와 아니면 1,65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는 그 관점 두 가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이런 관점들 여러분이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전략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QR코드 열려 있으니까 서둘러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리트킴 전문가님과 전지적 코인 시점 함께 해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코인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언제나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동안도 대응 잘 해보시고요. 저희는 월요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